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단국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단국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학종, 그리고 단국대 논술 이렇게 해서 수시 전형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국대가요. 논술 전형은 315명 뽑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5명 줄었습니다. 작년에 330명. 교과 전형은 지금 우리 천안 빼고 요게 죽전 캠퍼스 이야기만 할 겁니다. 학생부 교과는요 951명 뽑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3명 줄었습니다. 학종은요 1413명 뽑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3명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으로 많이 뽑죠. 학종으로 전체 27.7%를 뽑고요. 그리고 교과로는 18.6%를 뽑습니다. 논술 전형으로는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6.2%를 뽑습니다. 자, 그래도 논술 전국의 평균은 3.2%인데요. 수도권이라서 지방대는 안 뽑으니까 논술도 6.2%나 되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얘기고요. 정시로는 전체 33% 정도를 정시로 뽑고 있습니다. 자, 기타 다른 것들은 실기 이런 것들은 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게 경쟁률하고요. 또 실제 경쟁률이랑 그리고 내신 등급,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좀 살펴볼게요. 일단 경쟁률을 보니까요. 경쟁률은 교과가 7.62대 1입니다. 약 7대 1이죠. 7대 1인데 요게 21학년도예요. 근데 22학년도는 좀 재밌었어요. 이게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쟁 지원율이 12.47대 1로 12대 1로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교과 경쟁률이 높아진 게 특징입니다. 학종은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종은 경쟁률 자체가 13.71, 즉 13대 1이라서요 여전히 13.50, 13대 1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도 전체 비중이 21.44, 그래서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도 논술 경쟁률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전체적인 논술에서의 경쟁률은 비슷했는데 문과하고 이과가 좀 차이나요. 20.54대 1인데요. 문과는 29대 1, 그리고 자연계는 13대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연계가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의 그 21학년도 등급을 보면요. 교과 전형은 그 등록자, 그러니까 추가 합격까지 추하까지 된 학생들의 평균이 2.57대 1임 2.57입니다. 2.57. 그 내신이죠. 내신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 중반쯤 되는 거죠. 학종도 2.96. 그래서 3등급 이내로 됩니다. 논술 합격자들은 보면 4.49가 평균 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등급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것은 논술 합격자들에서 요거 내신 반영에서 이제 꼴찌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요. 일단 평균을 좀 보면 한문교육학과가 재밌어요. 한문교육학과가 내신 평균이 5.16이고요. 이게 제일 낮은 데고 제일 높은 데가 국어국문과입니다. 국어국문, 그 다음에 상담학과가 4.05입니다. 그러니까 상담학과하고 국어교육학과가 내신 평균 등급이 높으니까 4등급 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합격자들을 이루고 있고요. 한문교육은 합격자들이 이렇게 5등급 대 이렇게 머물고 있죠. 5등급 대 4등급 대. 그러니까 한문교육 쪽은 6등급 합격자도 많다는 소리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은 아예 이제 내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듯한데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자, 일단 그러한 이유를 좀 살펴봅시다. 논술 반영 비율이 높고요. 학생부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등급, 내신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 5, 6, 7, 8, 9등급이면요. 점수를 주면 점수는 이 9등급을 0점을 줍니다. 그러면 1등급은 몇 점을 주느냐? 1등급은 100점을 그냥 배점을 하죠. 이렇게.
그럼 이제 실질 반영 비율이 10%인 거죠. 실질 반영 비율이 10%인 겁니다. 그리고 9등급, 2등급한테는 99점. 근데 아까 봤죠? 1등급이 교과로 지원해야 되겠죠, 당연히. 2등급 학생들도 어때요? 2.59가 내신 평균이니까 교과 전형에, 그러니까 교과로 지원하겠죠, 2등급의 학생들. 학종도 2.9등급이니까 요 2등급인 학생들은 전부 다 학종으로 지원할 겁니다. 학종이나 교과로. 그래서 1, 2등급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이 3등급 학생들 중에서 3등급 학생들은 98점, 그 다음에 4등급이 97점, 5등급이 96점, 6등급이 95점, 7등급이 70점, 8등급이 40점. 그러면 7, 8, 9등급은 합격을 못할 겁니다. 그럼 3, 4, 5, 6등급의 경쟁이죠. 그래서 단국대 논술 전형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요, 내신도 3, 4, 5, 6등급 학생들의 경쟁이라는 거. 자, 그 정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논술은 70% 반영되고요, 학생부 교과 30% 반영되는데, 교과가 100%라고 했고 3, 4, 5, 6등급이 경쟁하는 구조다. 그리고 평균 점수가 4등급이나 5등급이니까 그 6등급 합격자들이 나온다. 315명으로서 작년보다 15명 줄었다. 자연계는 수리 논술만 보는데 미적, 기하, 확통 중에서 시험이 나오고요. 인문은요, 언어 논술과 통계 분석, 통계 자료가 나온다는 거. 통계 자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단국대에서는 사회교과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통합사회 5개 제시문, 그리고 사회문화 소재 5개, 생윤 3개, 윤리사상 1개, 경제 1개, 정치화법 1개, 한지 1개, 동아시아사에서 나온 이례적인 특징이 있네요. 이렇게 21학년도 기출 논지를 살펴보면 제시문과 굉장히, 사회교과 제시문과 연관이 굉장히 깊다 하는 거.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쌤, 저는 통합사회는 1학년 때 배우는 거 치고 사문, 생윤 이 과목들 중에서 저는 투지리 했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리하죠. 또는 뭐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했어요, 투역사 했어요, 역사 2개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이런 친구들은 논술에 불리하죠.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교과 영역을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되게끔 논술 어휘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회탐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어들, 그런 개념어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어디에요? 메가스터디 인강에 가면 무료 강의, 박효생 강의, 박효티 강의 중에 무료 강의 파트에 들어가면 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탁 눌러가 무료 강의 탭을 딱 들어가면 논술 의식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좀 들어보시고 교재를 거기서 구매할 수 있고요. 아니면 대치 박교 논술 학원으로 오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국대 문제는 1번 문항이요, 이 30점인데 이걸 10점, 20점 이렇게 갈라놨어요. 2번 문항이 30점, 그 다음에 3번 문항이 40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글자 수는 대략 600자짜리 3개 해가지고 1800자를 쓰는 게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단국대는 재밌는 게 이게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패턴 반복 학습만 하면 돼요. 그 말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여러 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시문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 찾고, 그래서 이제 소설 속에서 이제 주제문을 하나 찾는 겁니다. 그 단어를 이용해서 가의 내용을 요약하라. 이제 여기 가가 소설이 되기도 하고 비문학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가의 주제를 하나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그걸 가지고 다를 설명하라. 그래서 설명형이 나오죠. 글자 수는 200자 그리고 400자입니다. 다음에 근데 시간이 이게 의외로 많이 걸려요. 이거 문학 작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1번 문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해버리면 나머지 2번 풀다가 3번 못 풀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단국대 가서. 자, 그 다음에 단국대는 2번 문제는 지금 또 소비의 관점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사회탐구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문학 문제가 1번 문제면 2번 문제가 이제 가를 고려하여 나를 설명하고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현상을 소비의 관점에서 모두 설명하라 해서 사회 현상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탐구 문제가 나오죠.
다음 3번에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해봐야 돼요.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명을 바탕으로 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래서 3번 문제는 주로 대안제시 문제가 나오죠. 대안제시.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가 3번 문제의 패턴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단국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국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단국대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단국대, 자, 일단 뭐예요? 수도권에 있죠. 자, 그래서 사실상 뭐 인서울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서울에는 없지만 그래도 죽전 캠퍼스에 있으니까 죽전역에서 서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사실상 뭐 인서울대학의 마지노선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를 교과로 갈 거다 그러면 2.5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학종으로 갈 거다 그러면 2.9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뭐 3.1, 뭐 3.2, 3.3 이런 경우에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학종이라서 가능한 거죠. 그럼 교과는 무조건 2.5등급 이내에만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은 뭐 3, 4, 5, 6등급에서만 지원해라. 네가 7등급이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단국대 논술 문제의 특징은 뭐가 나온다고요? 문학에 대한 문제가 1번 문제 나오는데 주제어 찾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문제 이제 비문학에서 사회탐구 문제 나오고요. 3번 문제도 비문학에서 사탐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대안 제시하는 문제가 3번 문제 있고 배점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1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연습을 하자. 600자짜리 3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단국대 논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박기용 논술입니다.